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미래각협력위원회와 경기도 및 도의회 출입 언론인과의 모창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래각협력위원회가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기에 마련한 큰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각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일보 김명혜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기TV 종합뉴스 조혜영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중앙뉴스 조철희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스포넷 뉴스 서경수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BBS 동아방송 유기서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골드타임즈 조민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미래각협력전문위원실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이게 이제 세상이 어수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민들이 바로 알고 판단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뭐 시는 시정, 도는 도정, 국가는 국정에 이제 이게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언론인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잘할 때는 좀 칭찬도 해주시고 못할 때는 또 비판을 해야 이게 또 각성을 하고 변화가 오지, 그렇지 않고 이게 뭐 못하는데도 잘한다라고 하면 정말 잘하는지 알고 이게 또 바른 길로 가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찍과 당관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나 의회도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언론인 대표로 김명혜 간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대일보의 김명희입니다. 사실 오늘이 상강이라는 계절의 절기인데 물론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아직 서리는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런 자리를 위해서 서리가 내리지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서리빨 같은 어떤 언론의 저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 정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먼저 도민과 성남 시민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냥 내 이웃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것 중심에 서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신뢰받는 정치, 또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두 차례 국외 출장 모두 다양한 정당과 지역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초당적 협력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추진 방향에 있어 이러한 협력 기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공무국의 출장은 1년에 한 번 어떻게 규정이 횟수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이제 한 차례만 갔다 왔거든요. 그거는 비용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두 번씩 가게 되면 우회성으로 해서 놀러만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2번을 갔다 왔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싱가포르하고 중국의 항저우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13일부터 18일까지는 에티오피아를 다녀왔습니다. 2번째 갔는데, 2번째 갈 때는 사실 자부담 비용이 훨씬 더 저희가 크게 해서 갔습니다. 24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0만 원은 저희가 싱가포르 항저우 갔을 때 남은 돈을 이제 보태서 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에티오피아가 6.25 참전국인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거의 다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데서 글을 읽으면서 에티오피아 강류부대가 6.25 때 참전해서 엄청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공산화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한 게 에티오피아 강류부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지원하는 데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1951년 6월 달에 이제 첫 파병을 시작을 해서 5차례 그 참전을 했는데 6,037명이 참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춘천, 화천, 양구에서 전투를 253차례 해가지고 253승을 거둔 아주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부대가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여기 참전하고 돌아갔을 때는 그 나라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싸우다 왔다라고 하면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공산주의화 됐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들이 거기 가서 참전했던 얘기 하지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천민처럼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훈처나 그 다음에 이제 NGO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돕기는 했지만 기관에서 공식 방문을 해서 한 적은 제가 다 검색을 해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ODA 사업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서 한번 우리가 보자. 그리고 6.25 참전 용사도 격려를 하고 그 후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건지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저도 몇 번 울컥해서 눈물을 보였고 우리 같이 가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감동스러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찾아온 거에 대한 고마움, 그 다음에 저희를 맞이하려고 하는 준비, 이런 걸 보면서 그 ODA 사업의 방향을 저희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방안도 아주 찾는 아주 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의원 7명이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직원 4명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정말 공무국의 출장에 맞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항저우는 인공지능 시대인데 앞으로가 지금 싱가포르나 항저우가 우리보다 인공지능은 많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이제 인재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그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하고, 키워진 인재가 미국 같은 인공지능 발달된 나라로 유출이 안 되고 여기서 정착해서 그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델을 삼기 위해서 갔는데, 역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희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나 중국에서도 배운 바가 많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의 정책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도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런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배움도 갖고 그런 자세를 갖게 된 게 해외 공무 출장에서 얻은 성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에티오피아 ODA 현장 방문은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와 미래 세대 협력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첫날 출국해서 갈 때 인천공항 대기 시간부터 해서 20시간 걸렸습니다. 20시간. 아부다비에서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 아디스아바바까지 가는데 20시간 걸려서 갔는데 저희가 가서 그 옷도 갈아입을 시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겨우 그냥 뭐 호텔에 가서 20시간 간 상태에서 옷만 갈아입고 이제 그 참전용사들 간담회가 있어서 저희가 갔는데 거기 그 참전용사회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회장님하고 부회장하고 간부분들 5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가장 적으셨던 분이 93세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뭐 17세 군대 입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유교 와서 이제 전쟁한 얘기 이런 걸 듣고 저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참전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언론에서는 봐왔지만 그거를 그 참전한 그분들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그 어떤 감동도 느낄 수 있었고 고마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협찬을 받아서 그럼 후원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난방기 정수기 이제 100만 원 정도인데 그 나라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국민소득이 1,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환율로 따지면 14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더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것도 가져가고 또 의회 선물,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뭐 저도 몇십만 원 상당한 그런 선물을 갖고 가서 그분들 전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그 시간이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 표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굉장히 감격해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분들은 돌아가시더라도 그 후손들이 뭔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ODA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뭐 아주 그 소득을 얻었고요. 이제 금년도에 이제 ODA 사업 한 게 그 디지털 학교 그 후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참전용사 후손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1,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그 태블릿하고 그 전자칠판하고 해서 그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는 그 한 30명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한경대에서 하고 있는데 뭐 그 학교에서는 획기적인 거죠. 아주 굉장히 뭐 공모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도 단연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에티오피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안과 장비를 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이제 그 경기도에서 그 공모를 해가지고 그 NGO 단체가 됐는데 그분들은 벌써 뭐 2010년도부터 뭐 안과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모를 해서 안과 장비 2억을 지원을 해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분이 그 참전용사 부인들 4분을 무료로 백내장 수술도 해서 저희가 갔을 때는 그냥 이제 진료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부터 다 돌아봤는데 나머지 장비는 60년대 장비고 그 저희가 사준 장비는 최신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그 여기 참전용사 가족이나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한테 이제 그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이 사업도 그다음에 이제 더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NGO 단체에서 그 이분들이 가서 무료 수술도 해주지만 거기 있는 안과 의사들을 거기 가서 직접 지도를 해서 이분들이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그 유능한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분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거기서 그런 의료 행위를 해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놔서 거기가 그 아디스아바바의 시립병원인데 가장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이나 그다음에 삼성이나 아산병원처럼 이 안과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병원이 되어가지고 그 참전용사뿐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그 보훈하는 거에 민간단체가 훨씬 일치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장비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관심을 갖고도 하게 되면 아마 더 큰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전달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국장과장 팀장 티타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업도 저희가 더 연장을 해서 뭔가 이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그만하시고 의미 있는 방문이었던 것 같네요. 그럼 이번 ODA 사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경기도형 ODA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 위원장으로 처음 와서 ODA 사업 이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 대상국이 이제 예를 들면 몽고나 키르기스스탄 여기 이제 나무를 심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탄자니아는 이제 그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걸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6.25 때 참정국 ODA 사업이라는 게 이제 국제협력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저개발 대상국, 후진국 대상으로 하는 건데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 주체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업은행 같은 데서는 이제 유상으로 돈 차관 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보훈처나 이런 데는 이제 무상으로 이제 지원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6.25 참정국 중에 저개발 국가가 지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렇게 세 나라가 대상국입니다. 여기는 국제협력 사업을 하는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었어요. 그러면 6.25 때 그 공산화 됐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경제 강국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됐을 걸 생각하면 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나라들은 빠져 있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에티오피아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올해 사업을 넣어서 하는 걸로 이제 해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24억인데 그 중에 4억 7천을 이제 에티오피아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내년도에는 여기 사업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콜롬비아나 그다음에 필리핀도 우리가 뭐를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그 검토를 해서 그럼 2027년도부터는 콜롬비아나 필리핀도 국제협력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그 보내 의미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유 없이 뭐 몽골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심어준다. 키르기스탄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한테 정말 도움을 준 나라는 나무라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를 대상국으로 해서 하는 거는 저는 뭐 제가 여기 위원장으로서 적절치가 않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집행부도 다 공감을 했고 저희가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해왔는데 뭐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뭐 세계 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ODA 사업을 하는 걸로 방향성을 바꾼 게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일을 모셨습니다. 그럼 싱가포르와 항저우 방문을 통해 AI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접하고 오셨습니다. 경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접목하고자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정책은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의회의 권한은 예산 승인의 권한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산을 삭감할 거냐, 증액에서도 활성화시킬 거냐, 이제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해왔는데 저는 뭐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정책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해서 기존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의회에서 뭐 정책을 만들어 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경제 상황이 기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리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고 계셔요. 이게 노동자 중심의 입법이 되고 있고 기업은 굉장히 뭐 통상 마찰이나 뭐 이런 걸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지원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사실은 이제 그 반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경기도에서 그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지금 뭐 판교에서도 테크노밸리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그런 인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게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가 하나를 생각하면 의회는 둘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더 확장을 해서 하는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게 나름대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이제 이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가지고 뭐 인재 육성하고 뭐 이런 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선도주자가 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모든 분야에 다 접목이 되고 있거든요.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AI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는데, 뭐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기업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도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것도 AI를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거기에 증액을 해서라도 경기도용 어떤 인공지능의 형태를 도민의 상고와 관련된 거, 기업을 지원하는 이 두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에티오피아 방문 당시 스마트 교실에서 디지털 기반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교육의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이 도민들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도민들한테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뭐 이렇게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에티오피아 가니까 그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다 얘네들이 하더라고요, 지나가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60년대 모습입니다. 차가 40년 된 차가 굴러다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불안해요. 저 차가 어떻게 굴러갈 수가 있지, 40년 된 게. 우리나라 20년 된 차만 봐도 저게 굴러갈까 불안한데 그냥 뭐 매연을 끊고 다니고 이러는데, 다른 건 이게 참 경제적으로 이렇게 빈곤한데 이게 삶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우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요. 초등학생들이 꾸질꾸질한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저희가 가면 와서 손을 만지고 하이파이브하고 아는 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더라고요. K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NGO 단체나 우리 국가에서 에티오피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이제 거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동남아를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 동남아도 지금 인건비가 평균, 제가 뭐 지인분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데 대졸자가 한 30만 원 정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평균 임금이 10만 원밖에 되질 않으니까 그럼 경쟁력은 훨씬 있고, 그 사람들이 뭐 지적 수준도 높고 성실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면 기업도 진출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전용사들한테 물질적으로 주는 것보다 참전용사 후손들이나 거기 아이들한테 미래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면 걔네들이 에티오피아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는 아주 저희가 적절하게 획기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가수 연주하게 골든벨을 좀 했어요. 저도 문제를 내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그 경기도가 있는 도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태블릿에다가 수원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글로. 깜짝 놀랐어요. 그 수업을 얼마나 했냐 했더니 2번 수업을 했대요. 그 태권도 사범 마시는 분의 부인이 거기 이제 계신데 학생들 지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문제를 사전에 내고 뭐 그걸 가르쳐 줬는지는 몰라도 2번 수업 받았는데 상상외로 한글을 쓰는 것도 틀리지 않게 잘 쓰고 굉장한 거에 대해서 걔네들한테는 그게 충격이죠. 태블릿에다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 나라의 다른 학교보다는 월수비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면 비교해서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야 우리도 열심히 해서 6.25 때만 해도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살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인식만 심어줘도 저는 굉장한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거기서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선진국에서 하는 교육을 했을 때는 그 효과는 굉장히 크고 얘네들이 미래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사업은 조금씩 확대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뭐 책에서 보니까 미래는 준비된 자가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미래과학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12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도를 보면 참 어렵겠다.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회는 지금 1년 저희가 이제 3개월쯤 됐는데 어떤 정당적인 문제나 정치적 논리로 언쟁이 높거나 다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려운 때 경제를 우리가 살리는 그 역할을 의회에서 하자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절제하고 이게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가장 늦게 13개 위원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위원회지만 이런 그 하나된 마음을 갖고 하는 위원회는 저는 다른 위원회보다 저희가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전시회 때도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많이 갑니다. 가서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얘기를 그 공감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플러스 적절하게 예산까지 충족하진 않지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대한민국의 경제 성공을 경기도에서 만들고 그 중심에 우리가 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희 위원회의 이런 마음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사 대표님이나 부장님들께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또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완을 해서 여기 위원회 2년 마치고 떠나가는 날 나는 도의원으로서 정말 내가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1420만 도민께는 저희가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구석구석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서 그 혜택이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 정답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